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, 문 앞에서 멈추던 그림자. 문을 열었을 때 누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 있었어. 그런데 눈은 또렷했지. 조금만 더 마시자. 유튜브로 가끔 보다가 글을 보내봅니다. 때는 2005년. 그때의 나는 지금 생각하면 반쯤 부서져 버린 인간이었어. 집에서는 한바탕 터졌고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가진 건 몸 하나뿐이었지. 응암동 형 집에 얹혀 살며 군대 가기 전까지 버티고 있던 시절 눈칫밥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배웠지.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고 새벽에 들어가는 걸 괜히 미안해했고 내 자리는 없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지. 그래서 더 도끼처럼 붙잡은 게 숙식 제공이었어. 땡땡 구청역 앞 개성면옥. 지하철 2번 출구였는지 3번이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는 분명 거기였어.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건물도 3층까지만 올라가 있고 위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막 들어섰던 시절이었지. 동네에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고 밤이면 노란 간판 불빛들이 더 선명했어. 나는 그 집 설거지 알바를 했어.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쌓아 올리고 마감하면 바닥을 닦고 냉면 육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. 손은 늘 불어 있었고 밤이 되면 손등이 갈라졌어. 그 가게 카운터에 주리 누나가 있었지. 참고로 가명입니다. 처음엔 그냥 누나였어. 일하다가 마주치면 군대는 언제 가? 하고 묻고 가끔 음료 하나 건네주고 설거지 끝나고 나오면 고생했어 하고 웃어주던 사람.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나한테는 오래 남았어. 나는 그때 굶주려 있었거든. 밥이 아니라 인정받는 감정에.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느낌이 드물었거든. 집에서는 쫓겨난 상태에 형 집에서 얹혀 사는 처지였고 미래는 군대뿐이었지. 그런 나를 카운터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그 누나의 눈빛이 묘하게 위로가 된 거야. 주리 누나는 화려하지 않았어. 대신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. 말이 빠르지 않고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접히고 가끔 나를 볼 때 시선이 잠깐 더 머무르는 사람. 처음엔 내가 착각이라고 생각했지. 근데 그 시선이 반복되는 거야. 설거지하다가 고개를 들면 카운터에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마감하고 나갈 때면 오늘 힘들었지? 하고 낮게 말해주고 가끔 손이 스칠 때면 그냥 넘어가기엔 묘하게 느린 순간이 있었어. 어느 날 그 모든 게 선명해진 거지. 2층 좌식방. 여름밤의 눅눅한 공기, 맥주 냄새, 사람들의 웃음소리. 유부남들은 몇 잔 마시고 빠지고 돌싱 누나도 가고 점점 인원이 줄게 된 거야. 결국 남은 건 주리 누나와 나.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어. 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맥주 거품이 천천히 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지. 군대 가면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? 그 말이 가볍게 툭 던져졌는데 내 심장은 그 순간 한 박자 멈춘 느낌이었지. 누나가 잊혀지겠어요?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은 달랐어. 술이 돌면서 말이 더 솔직해졌지. 누나는 남편이랑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고 유부녀였는가 봐요. 나는 집 얘기를 조금 흘렸지. 다 말하진 않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건 티가 났을 거야. 술이 깊어질수록 거리가 좁혀졌고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스치고 서로의 숨이 가까워지고 눈이 오래 머물렀어. 그때는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이게 그냥 누나와 동생 사이의 공기가 아니라는 걸. 누나는 맥주가 배부르다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내려갔어. 나는 혼자 남아 잔을 만지작거렸지.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. 그날 나는 먼저 숙소로 들어가 버렸지. 도망이었어. 더 같이 있으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.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엔 누나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.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, 문 앞에서 멈추던 그림자. 똑똑!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.
자? 문을 열었을 때 누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 있었어. 그런데 눈은 또렷했지. 조금만 더 마시자. 그 말은 핑계였어. 그 순간 복도는 조용했고 숨소리만 들렸어. 나는 잠깐 망설였지. 지금 나가면 선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느껴졌거든. 그런데 나는 결국 거절했어. 피곤해요. 그냥 잘게요.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.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거야.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. 가게 안에서 둘이 마주치면 말은 짧아지고 시선은 길어지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 정도로 묘한 공기가 생겼어. 마감 뒤 불 꺼진 가게에서 둘이 잠깐 마주선 적이 있어. 너 나 좋아하지? 누나가 먼저 말을 하는 거야. 나는 대답을 못했어. 눈을 피했지. 애기네.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지. 나를 밀어내는 것도 끌어당기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선. 군대 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었어. 술이 들어가면 더 가까워지고 맨정신이면 다시 거리를 두고 그 긴장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. 넘어가지 않았기에 더 강하게 남았지. 내가 상근으로 빠지고 가게를 떠난 뒤에도 밤마다 그 누나가 생각이 났어. 그날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어땠을까? 싸이월드로 염탐하고 방명록을 남기고 술 먹고 전화도 했어. 맨정신에 다시 전화해. 그 말은 마지막 선이었을지도 몰라. 결국 나는 차인 거지. 다시 연락하지 마.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젊은 날의 허세가 확 꺼지게 된 거야. 지금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건 누나 자체라기보단 나를 선택해줄 누군가였던 것 같아. 집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군대 가야 하는 20대 초반의 나에게 주리 누나는 잠깐의 위로였거든.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지. 선을 넘지 않았기에 그 밤은 더 오래 남았어. 가끔 생각해. 그날 내가 문을 열고 나갔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? 아마 아닐 거야. 그건 그냥 2005년 여름밤에 젊음이 만들어낸 퇴폐적인 공기였을 뿐이니까. 그리고 나는 그 공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고. 군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. 상근이라고 해도 결코 편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렀지. 훈련, 출퇴근, 외출 제한,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처음 몇 달은 주리 누나 생각이 자주 났어. 야간에 복도 불빛이 어두워질 때면 2005년 그 여름밤이 떠올랐고 문 두드리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. 하지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더라고. 시간이 지나자 생각나는 횟수도 줄고 대신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된 거야. 저녁 후 뭐 하지? 어디로 가야 하지?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?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.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. 나는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올라왔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. 그때 나는 더 이상 떠돌이도 얹혀 사는 신세도 아니게 된 거야. 월세라도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퇴근 뒤 갈 집이 생겼지. 어느 날이었어.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 땡땡 구청역에서 내려야 했지. 오랜만에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된 거야.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개성면옥 간판이 아직 있더라고. 간판은 예전보다 조금 발해 있었고 주변 건물은 많이 바뀌었지. 스크린 골프장은 더 번듯해졌고 근처 카페들은 세련돼졌고 그 순간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어진 거야. 그냥 충동이었어. 추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야.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냉면 육수 냄새는 그대로더라. 테이블 배치도 크게 안 변했어. 직원들은 대부분 바뀌었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. 나는 혼자 자리에 앉아 냉면을 시켰어. 주문을 받고 돌아서던 직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육수 좀 더 줘.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어.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 주리 누나가 있었던 거야. 예전보다 살이 조금 붙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더 차분해졌지. 예전처럼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손님 쪽에 앉아 있었지.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.
그리곤 나와 눈이 마주쳤지. 그 순간 2005년 여름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야. 2층 좌식방, 맥주 거품, 복도에서의 망설임, 누나도 나를 알아봤지. 잠깐 눈이 커졌다가 이내 웃더라. 너?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어. 누나, 그 한마디에 시간이 몇 년은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야.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어.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. 누나는 나를 안치고 잘 지냈냐? 라고 묻는 거야. 나는 저녁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 얘기했지. 누나는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 하는 거야.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어. 동시에 아주 작은 허전함도 느껴졌지. 그때 너 진짜 애기였어. 누나가 웃으며 말하는 거야. 지금은 내가 묻자 누나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제는 좀 사람 같네? 그 말이 농담이었겠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어.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. 그날 기억나요? 누나는 잠깐 웃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는 거야. 기억이 안 날 리가 있냐? 그리고는 잠깐 정적이 흘렀어. 근데 그때 네가 문 안 열어줘서 다행이었어. 그 말이 예상 밖이었지. 왜요? 누나는 맥주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하는 거야. 그때는 나도 좀 흔들렸던 시기였거든.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. 근데 만약 그날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다면 아마 서로 더 복잡해졌을 거야.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. 그날의 나는 욕망이었고 그날의 누나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. 너 그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? 누나가 물었지.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.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요? 그거 일부러 세게 쓴 거야. 그래야 네가 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풀렸지. 나는 그때 차였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어쩌면 누나는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지켜준 걸지도 몰라. 밖에서 누군가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. 남편 같았지.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. 너 그때보다 훨씬 괜찮아졌네. 다행이다. 나는 웃으며 말했지. 누나 덕이죠. 그날 문 닫게 해줘서. 누나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2005년의 그것보다 훨씬 단단했어. 누나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나섰고 나는 혼자 남아 냉면을 마저 먹었지.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어. 그날 문을 열지 않았던 선택이 몇 년 뒤에 이렇게 담담한 재회로 이어졌다는 게 이상하게 고마웠어. 그때 선을 넘지 않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미화된 기억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. 만약 그날 달랐다면 아마 이 재회는 어색함과 후회로 가득 찼을 거야. 그렇지, 맞아. 2005년 여름밤의 태폐적인 공기는 시간이 지나자 추억이 됐고 추억은 결국 나를 조금 더 어른으로 만들었어. 그날 나는 알았어. 젊음의 욕망은 뜨겁지만 선 하나를 지킨 기억은 더 오래 간다는 것을.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.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,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